네, 강프로입니다. HLB 봅니다. HLB 오늘 1.6% 상승해서 끝났고요. 뭐 이렇게 그림으로만 보면은 차트의 움직임으로만 보면 고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약간 불안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리고 오늘 HLB가 시장이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이오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보면 반도체만큼의 강세를 보이지 못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왜 HLB를 포함해서 반도체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이 상승하는데 그렇게 강하게 동참하지 못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뭐 주말이나 이렇게 연휴 기간에 뭐 조건부 승인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찌라시가 돌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정말 쓰잘데기 없는 내용이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HLB 관련된 영상을 주말이지만 남겼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HLB가 지금 노리는 건, 그쵸, 진양권 회장과 HLB가 지금 노리고 있는 건 9월 6일 날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쪽에 맞춰서 지금 모든 그 스케줄이 맞춰서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려면 그쵸, 9월 6일 날 판매를 한다는 실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맞춰지려면 애초에 그냥 5월 16일 날 발표되는 FDA의 그 결과가 잘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오피셜한 내용을 먼저 발표했다는 건 뭡니까? 그냥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진양권 회장이 얘기했으니까 믿읍시다, 그런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주가가 먼저 올라간 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뭐 주가가 올라가면 다 믿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주가가 일반적인 잡주가 아니잖아요. 그쵸? HLB 지금 시가총액이 13조입니다. 13조짜리 기업을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쵸? 자, 뭐 10조대의 기업을 보면 약간 요즘에는 올라가기는 했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 보면 네이버 30조 넘네요. 네이버 30조가 넘고 10조대 기업이 뭐가 있나 한번 보면 SK 이노베이션, 그쵸? SK 이노베이션 이거 한번 보시죠. SK 이노베이션이 시가총액이 10조입니다. 10조. 그쵸? SK 이노베이션이 어떤 기업입니까? SK 이노베이션에 입사를 하는 뭐 내 자녀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게 원래 SK 정유 아닙니까? 그쵸? 뭐 집안의 경사죠. 그쵸? 그런 기업이 10조입니다. 근데 HLB가 지금 시가총액이 SK 이노베이션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아요. 3조 6천억이나. 그러면 올해 들어서 HLB의 상승폭이 10조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조의 자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돈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량 소화하는 과정,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부동산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믿음을 가지고 있죠. 뭐 최근에는 2020년, 21년 이렇게 너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기사에서 올라간다고 얘기가 나와도 막 자꾸 뭐 이렇게 좀 안 좋게 보고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저도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그건 사실상 너무 조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런 부동산만큼의 안정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막 10조, 13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약간 그런 거지, 정말 엄청난 상승폭이 나온 거고, 부동산,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부동산도 등락폭이 엄청납니다.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그쵸, 대출이 한 60%, 70% 이렇게 껴있잖아요. 그러면 한 30%, 40% 내리면 내가 넣은 돈은 깡통이에요. 여기다가 뭐 갭 투자해서 전세까지 끼고 들어갔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작살 나는 겁니다. 이자내다가 볼장 다 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등락은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 등락이 있을 때는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라도 갖다 붙인다. 그게 뭐 조건부 승인이니 뭐니 이게 가짜 뉴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갖다 붙인다.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들어온 돈, 그리고 들어온 돈에 대한 근거인 리보세라닙의 통과가 아니라 원가율,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익이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HLB가 이익이 늘어난다는 건 뭐예요? 흑자 전환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내용까지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올라가는 구간에서 가격이 먼저 올라간 것뿐이다. 근데 모든 주식은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래서 우리는 타점을 잡아야 된다고 내가 누차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기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HLB 그룹주 상승, 리보세라닙, 미국 FDA 승인 여부 임박, 그쵸? 이런 식으로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어느 때는 아니다, 조건부다,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자고요. 원가율 1%, 그리고 경구제, 그쵸? 경구제이고 기본적으로 27년까지 50% 정도의 점유율을 갖춘다. 왜? 원가율이 1%니까.
그러면 유효성이 입증이 되면 1세대 항암제인 화학 항암제는 없어지는 겁니다. 왜? 싸니까. 1세대 항암제를 어쩔 수 없이 쓰는 이유가 뭡니까? 싸니까요. 싸니까. 물론 화학 항암제만큼의 가격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기본적으로 표적 항암제 2세대 항암제이기 때문에 화학 항암제인 1세대 항암제보다는 훨씬 더 높은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1세대 항암제가 나온 건 1970년대입니다. 그렇죠? 없어질 때도 됐죠. 그리고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머크에서 진행하고 있는 키투루다 그런 부분하고 알테오잔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그것처럼 지금 키투루다는 3세대 항암제고요. 2세대 항암제인 표적 항암제 쪽으로는 기존의 1세대를 대체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가격이 받쳐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원가 이하로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쓰긴 하겠지만 원가 이하로 팔 수는 없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는 사실상 따라올 데가 없다. 경구제이기 때문에. 주사하고 경구제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경구제를 먹었을 때는 간을 통과하는데 이건 간암 치료제예요. 그렇죠? 자,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이슈에서 나오는 찌라시들로 인한 이런 주가 등락 폭에 대한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주가 등락폭은 올라가는 구간에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는 것은 맞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질이 흐트러졌는가? 그 본질은 FDA에 대한 판매 허가 신청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통과된다고 보시면 되고 원가율, 그로 인한 이익에 대한 개선세, 흑자 전환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근데 흑자 전환이 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30%라도 그쵸? 이익 달성이 되잖아요. 그때가 주가 꼭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 전까지 주가가 올라갈 테니까. 그러면 지금 본질에 대한 내용 그리고 HLB가 지금 뭐 찌라시에 흔들리지 말라는 내용 그리고 주가는 어디부터 간다? 가격부터 간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약세를 보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타점에 대해서 하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제가 타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첫 번째 재룡산업입니다. 언제 삽니까? 올라가는 거 다 보고 사죠. 그렇죠? 그래도 오늘 10% 정도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낸다. 그렇죠? 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고요. 소통방에서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면 재룡산업 있죠. 5월 3일 날도 재룡산업 있습니다. 두 번 매수했죠. 10%가 넘어요 수익이. 그리고 5월 7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감에서 대원전선, 시장감에서 YC 언제 8시 48분 장 시작 전에 왜?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하니까 사전에 종목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이래요. 대원전선. 자, 보세요. 오늘 상한가 마감이 됐죠. 이런 매매를 꾸준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려면 가격 확인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고요.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고 타점은 어떻게 공유되는지는 다 보여드렸으니까 어떻게 매매되고 왜 내가 매매를 했는지를 다 공개를 합니다. 이 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격대를 잡는 이유 그리고 HLB를 보는 이유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다중고점 즉 쌍봉을 만들 것 같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본질을 훼손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 본질이 훼손되겠는가? 이걸 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주가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못하겠죠. 본질이 훼손된다면 야 리보세라님이 지나봤더니 아니던데 이거 효용도 없다던데 가격도 엄청 비싸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조건부 허가 신청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매수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진짜다 맞다 아니다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따질 필요가 없고 기본적으로 마케팅에 대한 부분도 5월 16일 이후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9월 3일인가 9월 6일부터는 실제 시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적 전환기만 우리가 보면 되는데 조건부 허가에 대한 부분이 붙어서 실적 전환기가 늦어진다. 이러면 그게 호재입니다. 그게 호재예요. 그렇죠? 이미 통과가 됐고 부연해야 되는 무언가 내용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맞추는 건 HLB에 대해서 할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가 빠진다? 아주 기회로 삼고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을 봐야죠. 근데 그게 뭐예요?
타점을 잘 잡아야 된다. 그쵸? 고가에 잡으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그 타점에 대한 부분, 그쵸?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 원리에 대한 부분은요. 자, 타점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한다고 말씀드렸죠?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물론 오차는 존재하지만 2주 안에 내가 가격을, 그쵸?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을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과 HLB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 자,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 매매 내용을, HLB에 대한 매매 내용을 보여드리면 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한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한다. 이런 식의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점 와서 배우세요. 그쵸? 배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우리는 가격을 봐야 되고, 가격을 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꾸준하게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봐야 된다. 왜? 올라가는 모든 종목들은 호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호재가 있는 구간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1년이 남았다. 그래서 그 중간 과정인 5월 16일 날에 나오는 FDA에 대한 판매 허가 신청에 대한 부분이 혹시라도 뭐 조건부가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주가가 조정을 줬을 때는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타점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 어디서 빼고 어디서 다시 잡을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그쵸? 소통방이나 문자로 다 공유를 해드리고요. 무엇보다, 그쵸?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 이해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